울산시가 강도 높은 공직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위 공직자와 관련 업체는 승진과 관급공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새해 들어 중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크게 오른 취득세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유실된 잠수교가 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면은 여기가 안 보여요. 이리 움푹 파진 게. 그래 처음 온 사람이 나눌 수도 있어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쓰레기로 뒤덮인 집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터널 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발파 작업 중단하라.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송전철탑 농성장 자진 퇴거 기간이 끝나면서 법원이 조만간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신규 채용 심사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사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영남권 5개 시도가 또다시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조 간부와 직원 50명에게 법원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금융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4년 동안 흡연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잇따른 공직 비리로 명예가 실추됐던 울산시가 고강도 청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공직사회가 비리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동구청 모 서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11월에는 울산시청 사무관이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1년에도 울산시청 공직자 6명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공직자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산시의 청렴도는 2009년 15위, 지난해 8위 등 전국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고강도 부조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위 징계자의 승진 제한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상급자 연대 책임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비리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관급공사 차별을 제한시켰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부 우리 식구들한테 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결의를 다져서 우리 집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의지 표명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원천적인 비리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부조리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공무원 스스로의 청렴 의지와 자정 노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년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받아온 울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이번 고강도 부조리 근절 대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중고차는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취득세가 크게 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김모 씨는 이달 초 이전 등록을 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부터 과표 기준이 인상되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 100만 원이던 취득세가 15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를 넘기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비가 싸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비가 다 역으로 40%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취득세 인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고차 매매상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해마다 과표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통보나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이제 중고차 값은 이제 과표를 높여버리니까 이전비가. 정부는 새해부터 중고차 국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 표준액인 잔존 가치율을 연식 1년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했습니다. 기준가액도 동시에 올라 YF 소나타 2009년식의 취득세가 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오르는 등 3년 이상 중고차는 평균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해 중고차 과세 기준을 조정한 겁니다. 시가 표준액이
중고 차량 실제 시세에 비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서 행정안전부에서 국산 차량에 대해 거래 시가 85% 선에서 한 해 중고차 거래는 울산 7만 4천 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만 대. 하지만 이 같은 인상이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더욱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베시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산바 때 북구 상안 잠수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북구 상안 잠수교입니다. 차를 타고 다리 위를 달려봤습니다. 보기엔 멀쩡했던 다리인데 갑자기 길이 끊기고 낭떠러지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나마 연결돼 있는 곳도 경사가 심해 차량 하부가 바닥에 닿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량들이 끊긴 다리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험천만입니다. 저 자스를 이리 오면은 여기가 안 보여요. 이리 움푹 파진 게. 그래 처음 온 사람이 나눌 수도 있어요. 내리막길에 오다 보니까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전거가 팔딱 뛰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나요. 지금 2번째 나는 거예요. 지난해 9월 태풍 산바 때 다리 일부가 내려앉아 북구청이 임시로 다리를 연결시켰지만 7m 가운데 2m는 아예 연결하지 않았고 연결 부위도 낙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보수공사를 한 도로도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리에 남아있는 부분도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크게 생기면서 추가 붕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이런 상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잘 막아놨을 텐데 시도할 거는 계산을 한번 나가볼게요. 북구청은 이달 안으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완공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중구 주택가 한복판에 쓰레기로 뒤덮인 집 기억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악취는 물론 해충까지 들끓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 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온갖 쓰레기가 쌓이면서 그 무게에 지붕 한쪽이 내려앉기까지 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뒤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옷가지와 고철, 깡통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단은 물론 출입문 앞까지 쓰레기로 뒤덮여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구청에서 한 서너 번 나왔어요. 나오고 이틀인가 3일인가 치웠다니까. 자기네들 포터갖고 이거 와. 사용없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집주인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이유를 들었더니 상가가 딸린 3층짜리 건물을 사면서 남은 1억여 원의 대출금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 빚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3억을 지고 사가지고 지금 감난자로 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당 구청은 다음 달 초까지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상가 임대 등 할머니의 채무를 쉽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팔면서 매일 1, 2만 원씩 은행 대출금을 갚아온 할머니. 할머니는 취재진과 헤어지면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치워야지요 그러면. 아이고 치워야지요. 내가요 항상 마음이 안 편해요. 밤에 잠 안 자요. 3시에 잤어요. 잠이 안 와서.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날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을 뚫는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도로가에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발파제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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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만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이유는 지난 연말 시작한 장안 온산 간 31호 국도 터널 공사 때문. 주민들은 마을 뒷산을 뚫는 발파 소음과 진동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건축물 저 있다 보면은요. 흔들흔들 장난 아닙니다. 문이 5번, 6번 와장창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더 심했어요. 심지어 마을 식수원까지 오염됐다고 주장합니다. 폐수를 지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 물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발파한 돌들을 쌓아놓은 야적장입니다. 마을과 불과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시공사는 상수도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3월 초까지 예정된 발파 작업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이 전체 물론 500만 시고인데 마을에서는 한 1억 2천 정도는 달라는 조금 가다하고 국가공사다 보니까 이제 금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가운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울주군은 소음과 진동이 법적 허용치 이하여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자동차 송전 철탑 농성 자진 퇴거 기한이 끝나면서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회사의 신규 채용 심사도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가 비정직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 철탑 농성 자진 퇴거 기한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철탑 농성자뿐만 아니라 천막과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도 함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자진 퇴거 기한이 끝남에 따라 농성자 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차 지부 그리고 금속노조는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지난 9일 마감한 생산직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신규 채용은 이미 지난해 노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신규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규직 신규 채용 모집에는 전체 사내 하청 근로자 6,800여 명 가운데 80%에 이르는 5,394명이 응모했습니다. 철탑 농성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임박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시민단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과 조기 건설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문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울산, 경남과 경북의 광역의원들도 최근 신공항 조기 건설 창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데 이어 오는 23일 토론회를 열고 신공항 추천 입지를 기존 밀양시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이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은규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조선 산업의 경우 수주 부진,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 그리고 자동차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의 흡연율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울산 흡연율은 24.7%로 2008년보다 3.1%포인트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이에 대해 2011년 1년 동안 울산 흡연자의 41.6%가 금연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울주군의 환경 방사선 분포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6개월 동안 도로 800km를 돌며 14,000곳에서 환경 방사선 상류를 조사한 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평상시 범위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차량 탑재 방사선 탐사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울주군은 환경 방사선 분포를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에선 주로 금속을 처리하는 수용액으로 염산을 사용하고 있어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울산이 전국 유독물의 33.6%를 다루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10개 기업이 연간 25만 톤의 염산을 생산하고 있으며 60개 업체가 60만 톤의 염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이 지난 8일 발생한 초등교사 임용고사 재시험 사건은 기강 해이로 인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 임용고사 재시험은 지난 8일 감독관이 일부 응시생에게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아서 발생했으며 오는 16일과 17일 재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국에서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공고와 울산 여상 등 지역 10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29.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54.5%인 경북이며 53.4%인 충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3월 울산 혁신도시에 문을 열 우정고등학교의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학생 불편이 우려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혁신도시 공사를 맡은 LH공사에 이 학교의 진입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광원전 차장 45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납품과 용역계약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28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근무 중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직원 62명 중 50명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재판까지 간 직원 6명은 최대 1,7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직원 44명은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1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 시간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중구 성안동의 한 야산에서 회사원 52살 김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0시 40분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김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중구 성안동 산자락에서 김 씨의 차량과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키스를 거부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북구 청곡동의 한 도로에서 여성 대리운전기사 49살 김모 씨에게 키스를 하려다 거부당하자 김 씨를 폭행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전국의 식당을 돌며 현금과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신정동 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첫날 수금한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갖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남구 용잠동 도로에서 30살 이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에 화물 짐칸이 떨어져 나가서 마주오던 35살 김모 씨의 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김 씨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와 짐칸을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져 짐칸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체육공원과 문수국제양궁장을 곧바로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울산체육공원에서 문수국제양궁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울산대공원 남문 방향으로 남부순환도로를 800m 정도 내려가 유턴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오늘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자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서는 이를 위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인명 대피 교육과 초기 소아 활동 지도,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 장애인 총연합회 정진수 신임 회장 취임식이 오늘 장애인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3년 장애인단체 신년 인사회도 함께 열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전 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